이렇게 그 정부의 임기가 끝날 때쯤이 되면은 여러 가지로 개판을 또 이동하고 분화하기 때문에 정부가 집권 중반기에 있을 때 혹은 초반기에 있을 때 분류법을 그대로 따르기는 또 어려운 측면이 있죠. 어쨌든 뭐 과거에 공문도 의견했던 사람이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정치권에 나오고 있는데 물론 지금 공문학적인 건 아닌데 불의에 맞선다 이렇게 본인은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지금 보수 쪽 지지층에서 불의에 맞서는 사람이다 이런 이미지로 각인이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반대로 얘기할 것 같은데요. 보수 지지자들이 앞으로 김문수 같은 분은 절대 안 뽑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할 것 같고요. 갑자기 극우를 해먹는 분이셨는데 뭐 고문도 당했다. 그렇지. 심상정 노회찬 전 의원을 경찰에 불지 않았다. 마치 진보 후보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뭐 이번에 정체성도 좀 웃기고요. 그다음 김재우 비서실장도 5.18을 편애해가지고 최고위원회에서 상실됐던 분이잖아요. 그리고 차명진 전 의원도 세월호 참사의 어떤 희생자 가족들을 완전히 뭐 비방해서 처벌까지 됐던 분이에요. 그리고 기랭 전 서울의원도 영화부 장관 인사청문회 때 그렇게 뭐 싸우기만 하다가 결국에는 낙마하는 분이거든요. 이렇게 강성인 분들만 모여 있는 거 보면 뭐 우리가 끼리끼리 모인다 이런 말이 있는데 아마 강성들이 모여서 자기들만의 생각에 빠져 있는 것 같은데요. 예. 국민의힘을 생각 안 하는 건 좋은데 국민들을 좀 생각하시라 이런 말씀드립니다. 네. 김행전 비대위원, 김행전 비대위원이고. 그리고 이제 뭐 과거 경력과 관련해서는 조금 이제 부정적으로 평가하신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김문수 후보를 또 지지하는 쪽에서는 과거 뭐 노동운동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평가를 하는 분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지금 이 모습에 대해서 뭐 핍박을 받는다라고 생각해서 동정표가 혹시나 몰릴 그런 가능성 그런 걸 캠프에서도 기대하는 면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김문수 후보 측에서는 그렇게 기대할 수 있는데요. 문제는 이겁니다. 지금 현재 그 국민의힘 지지층 그리고 나아가서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정당을 지지하지 않더라도 이재명 후보의 기권을 막아야겠다라고 하는 유권자 층에서는요. 그래도 단일화에 대한 영향이 강하긴 강해요. 어쨌든 2대1이나 3대1로 대결하는 것보다는 1대1 구도를 만들어야 가능성이 올라가지 않느냐. 이건 누구나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자 무소속 한덕수 예비 후보도 지금 출마한 지 8일째 되지 않은 분이고 김문수 후보도 애초에는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대선 후보로는 별로 거론되지 않다가 그 앉아 있었던 사건 이후에 대선 후보로 발돋움해서 여기까지 왔다고 평가할 수 있는 분들입니다. 그러면은 그 두 분 모두 각자의 사심을 조금씩 내려놓고 이 구도를 재편하기 위한 허심탄회한 대화를 할 수 없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 유권자층의 기대가 있기 때문에 물론 지금 후보 교체처럼 보이는 시도가 인위적이고 무리한 건 맞아요. 그렇다고 해서 일종의 핍박 서사로 동정표가 몰릴 것이냐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은 물음표가 드려집니다. 네. 한덕수 예비 후보도 지금 굉장히 심경이 복잡할 텐데요. 한덕수 예비 후보의 입장도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단일화의 세부 조건에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단일화 절차 국민의 힘이 알아서 정하시면 됩니다. 투표용지 인쇄 작전까지 국민들을 괴롭힐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정치적인 줄다리기는 하는 사람만 신나고 본인 등기는 고통스럽습니다. 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저는 대선 본후보 등록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 후보로 나선 분들이 본인의 필요성에 의해서 자꾸 얘기를 하는 것은 정말 현명한 국민들을 실망시키는 일일 것이다. 저는 아무 욕심도 없습니다. 개헌해서 우리나라가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좋은 나라를 만들어서 우리의 미래, 우리의 청년들에게 넘겨줄 수 있도록 하는 것 이상은 저는 아무런 욕심도 없고 아무런 저의 욕망도 없습니다. 저거 안 되면 자기도 못해도 못해. 네, 한덕수 예비 후보는 그야말로 배수의 진을 쳤습니다. 11일까지 안 되면 나는 등록 안 한다. 이렇게 배수의 진을 쳤거든요. 이건 뭐 여론전을 끄는 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대통령 선거 때 자기도 김문수 후보를 압박하는 표현도 하고요. 진짜로 나는 안 나가겠다 라고 하는 표현인 것 같아요. 공직자들은 말을 바꾸는 건 쉽지 않아요. 오랫동안 공직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다가 만약에 본인이 무소속으로 출마를 하면
어쩔 수 없이 떠밀려서 지금 나왔는데 누군가에 의해서 그렇죠. 근데 본인이 모든 비용을 다 지불하고 경선도 치러야 되고 본선까지 가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상 국민의힘이 지원한다는 게 상당히 어렵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정말 안 나갈 것 같고 김은수 후보가 이제 뭐 소속에서 이긴다라고 한다면 나갈 수는 있겠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싸우는 것을 보면서 국민의힘이 후보를 안 내는 게 맞겠다. 재보궐선거의 원인을 제공하면 출마를 안 시키는 경향이 있잖아요. 요즘 최근 추세는 어차피 국민만 괴롭게 할 바에는 차라리 반성의 의미로 후보를 내지 말고 그걸 계기로 다시 니네 국민의힘이 대표는 뭐 다시 잘해. 태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둘 다 똑같이. 이렇게 싸움만 보여주는 모습 속에서 국민들은 너무 실망하고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어떻습니까? 두 후보가 경기도 만난다고 지사 얘기가 출신끼리 있었는데 좀 분위기가 안 좋아서 만날 수 대결합니다. 있을까요? 어제 만났을 때도 뚜렷한 성과는 없었고 예. 그리고 오늘 TV 토론이 무산된 상태에서 예. 오후 4시에 만난다고 하더라도 예. 당장 어떤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하는 건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지금 두 예비 후보, 한덕수 예비 후보와 김문수 후보가 굉장히 입장이 많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만 국민들께서 두 사람에게 걸고 있는 기대가 아직도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발 국민들께서 어떻게 생각할지를 염두에 두고 한마디 한마디 신중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상황은요, 두 후보에게 국민들이 점점 실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거든요. 오후 4시 회동 이후에 또 한 번 실망스러운 소식이 전해지지 않길 바랍니다. 네. 당 경선에서 탈락한 한동훈 전 대표는 해단식을 열었다고 합니다. 최근에 라이브 방송 저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라방을 굉장히 열심히 하면서 당원 가입해라 이렇게 독려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뭐 대선보다는 대선 이후 미래에 내가 있겠다 뭐 이런 다짐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아마 캠프 회단식을 봤는데요. 캠프 회단식이 너무 밝아서 깜짝 놀랐어요. 마치 대선 후보가 된 것 같은 분위기였거든요. 그것들은 지금 나오고 있는 이 장면. 네, 그렇습니다. 예. 졌지만 잘 싸웠다. 팬클럽. 그리고 후보 캠프 사람들이 열심히 함께 해줬다. 뭐 이런 걸 예. 보여주는 것 같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졌을 때는 또 깔끔하게 승부 가는 것들인데 지금 한동훈 후보는 나름대로 잘 열심히 싸웠다라고 하는 것 같고요. 라방을 통해서 당원들을 모집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이제 반격의 기회를 잡겠다. 내가 비록 지금 힘이 붙여서 안 됐습니다만 지금 봐라 김문수 후보 됐더니 지금 잘 되고 있냐. 내가 중심으로 국민의힘을 한번 이끌어 보겠다라고 하는 뭔가 무언의 메시지까지도 좀 담긴 그런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흡사 영상 보신 분들은 떨어진 후보의 캠프가 맞나 이렇게 또 의심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분위기고 또 어떤 메시지가 좀 나왔을까요? 저도 저 해관식 자리에 있었습니다만 예. 한동훈 후보의 지지층은 굉장히 강하게 결속력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한동훈 후보를 지지하는 그 당원이나 국민들은 예. 결국에는 계엄의 바다를 건너야 된다는 대의에 동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계엄의 바다를 건너는 항해를 하다가 하룻밤 만에 다 건너지는 못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내일이나 모레도 영원히 그 바다를 다 건너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즉 항해를 정상적으로 하면은 반드시 무태에 오를 수 있다라고 하는 의식을 공유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그 밤에 북토르 비디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콜럼버스의 그 신대륙 항해를 평가를 하면서 콜럼버스의 가장 위대한 점은 목적지에 도착했다는 것이 아니라 닻을 올렸다는 데 있다. 이렇게 예. 얘기했습니다만은 또 콜럼버스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묵히 보이지 않을 때에도 항해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육지에 갈 수 있다. 지금 그 한동훈 후보의 지지층은 패배를 한 상황이지만은 묵히 보이지 않아서 우리가 더 이상 항해를 못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고 오히려 계속 항해를 하면은 반드시 무태에 오를 수 있다. 네. 어떻게 보면은 보수가 개혁된 보수로서 당당하고 자랑스러워질 수 있는 보수의 신대륙에 갈 수 있다는 그런 의지와 용기를 가지는 자리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계속 가겠습니다. 비전을 제시했는데요. 근데 중요한 건 이제 당장 대선이 있고 이 대선에서 한동훈 전 대표가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도 또 당원들에게 또 각인이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 제가 개인적으로 평가하기에는요. 몇 가지 선결 과제가 있다고 봅니다. 일단은 단일화 문제가 정리가 되어야 돼요. 단일 후보가 정해져야 그 다음에 한동훈 전 후보가 누구를 도와도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한덕수 후보는 엄연히 무소속 한덕수 예비 후보입니다. 예. 그 후보를 한동훈 전 후보가 직접 돕는 것은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무소속 후보를 돕는 순간 본인이 경선을 굴복한다는 이야기를 듣지 않겠습니까? 다른 한편으로 김문수 후보를 돕자니 굉장히 중요한 문제 하나가 먼저 해결돼야 됩니다.
바로 개헌과 탄핵에 대한 입장 정리죠. 김문수 후보는 지난 경선 마지막 토론에서조차도 계몽령이라고 평가하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 계엄을 긍정하는 듯한 발언을 여전히 계속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계엄에 관한 근본적인 입장이 정리되지 않으면은 한동훈 전 후보가 김문수 후보의 손을 잡고 함께 지지를 호소하는 그림이 가능하겠는가? 물론 한동훈 전 후보는 이재명 대표가 집권하는 세상을 막기 위해서 본인이 계속 노력하겠다라는 메시지는 발신하고 있지만 직접적으로 돕는 것과는 좀 차이가 있을 것 같다라는 관측을 합니다. 국내외 내분이 좀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는 민생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파기환송심 그리고 관련 재판들이 대선 이후로 연기되면서 대선 전의 사법 리스크는 사실상 소멸됐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재명 후보 얘기 들어보시죠. 그 자꾸 그렇게 그 하면 되는데 이 헌법 정신에 따라서 이게 당연히 제일 해야 될 합당한 결정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상권 분립과 사법부 독립은 민주공화국을 바치는 매우 중요한 기본적 가치입니다. 절대 훼손돼서는 안 되죠. 그리고 저는 기본적으로 여전히 사법부를 신뢰합니다. 그러나 언제나 그렇듯이 모든 구성원들이 균질하지가 않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현직 대통령이 되면 재판을 중단하는, 그러니까 헌법 84조의 정신을 무력화하는 위헌적인 법률을 법사위를 통해서 통과시키고 결국 통과시키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러고 나서 혹시라도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거부권 행사하지 않고 통과시키겠다는 속셈이겠죠. 너무 뻔한 얘기고 국민들 우습게 보는 얘기입니다. 그 국민의힘의 비판에 대해서 뭐라고 하세요? 뭐냐면 특정인을 위한 법이다. 뭐 면죄부를 주는 거다. 뭐 이런 얘기들. 아니, 예. 그렇게 부러우면 나중에 국민의힘도 대통령 하세요. 예. 그러시면 되죠. 네, 부러우면 대통령 하면 된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이 사법 리스크가 계속 이제 걸림돌이 됐었는데 이것이 사실상 뭐 소멸됐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네, 뭐 대선 전에는 소멸됐다라고 보여지고요. 국민의 선택의 시간이잖아요. 사법부가 너무 개입해서 정치적으로 하는 것들은 결코 나라에 도움이 안 된다 이런 생각 들고 이제는 뭐 선거운동 기간 동안 정책과 비전으로 경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84조의 정신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재직 중에 내란 위원장을 제외하고는 소추되지 아니한다잖아요. 국민이 선택해서 대통령이 됐다라고 한다면 국정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된다는 것이 헌법 정신이거든요. 그래서 국민의힘도 만약에 대선에서 패배한다고 한다면 84조를 논할 게 아니라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으로서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그 과정에서 국민의힘도 잘해서 다음 대선을 바라보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굳이 대통령이 됐는데 그걸 끌어내려고 하는 시도 자체가 국정만 혼란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그래서 헌법 84조의 정신을 생각해서 법을 개정해서 차라리 논란의 소지를 없애는 게 낫다. 재판을 중지하는 게 낫다. 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뭐 과반수 이상의 득표율을 준다라고 한다면 그걸 다 해서 투표한 것이기 때문에 또 그런 사유가 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파기환송심 관련해서 이제 고등법원에서 신청서가 접수되고 바로 이제 연기 결정을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양한 시각이 있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뭐 안팎의 여론을 들은 거 아니냐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론을 들은 정도를 넘어서요. 저는 이 부분은 법원이 민주당의 겁박에 불복한 것이어서 사법 치욕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서울고등법원 형사 7부가 애초에 이 선거법 파기환송심 사건의 첫 공판기일을 5월 15일로 지정했을 때 그때도 이미 5월 15일은 국정선거운동 기간 내에 있는 날짜였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이미 민주당 후보로 선출되어 있는 상태였죠. 그러니까 법원이 기일 변경하면서 그 사유가 밝힌 어떤 선거운동의 공정성이라든가 논란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든가 이런 것은 기일 지정 당시에도 예상할 수 있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민주당이 뭘 했습니까? 5월 12일까지 모든 공판기일을 변경하지 않으면 대법원장 탄핵, 또 각종의 판사 탄핵 등을 불사하겠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기일 변경이 된 겁니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이것은 정말로
거대 정당이 한 사람을 위해서 권력을 남용해서 사법부를 겁박하는 것에 굴복한 아주 좋지 못한 선례를 남긴 것이고, 더더군다나 민주당이 지금 형사소송법 306조를 개정해서 피고인이 대통령이 되면 그날로 공판 절차 정지시키는 법을 만들겠다는 건 아닙니까? 법원도 이걸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6월 18일로 변경한 공판기일은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순간 열리지 못하는 겁니다. 법원 재판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재판을 포기한 법원은 존재 가치도 포기하는 것이라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형사소송법 개정안.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면 임기 중에는 이제 재판이 이제 중단되는 그런 법안이 이제 확정이 된다면, 이재명 후보가 지금 만약에 당선이 되면 지금 받고 있는 재판이 5개인데 그게 다 이제 정지가 되는 거죠? 그렇죠. 법을 바꾸면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근데 실은 저는 법을 바꾸는 것보다 국민의힘이라든가 사회가 승복하길 바랬거든요. 그건 뭐냐면 헌법에 분명히 써져 있잖아요. 재직 중 소추하지 아니한다는 기소가 아니라 기소와 재판이거든요. 당연히 중단돼야 되는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도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검찰이 공소를 취소했어요. 트럼프가 뭐 이뻐서 그랬겠습니까? 미국을 위해서 대통령으로서 역할을 다 하라. 재판단위 시간이 어디냐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힘도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라고 한다면 승복을 해야 되는 것이고, 사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법부를 남용하면 안 돼요. 윤석열 전 대통령도 권위를 잃어버리고 검찰도 권위를 잃어버린 건 공정하고 법규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거든요. 대법원이 정원 합의체 회부 3일 만에 10대 2로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유죄를 결정하고 이 10분의 대법관들이 다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분들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수기의 시간도 없이 검토의 시간도 없이 기록도 보지 않고 판결했다라고 하는 걸 국민들이 합리적으로 받아볼 수 없거든요. 그래서 차기 정부에서는 우리 사법부가 됐든 행정부가 됐든 국회가 됐든 권위를 좀 회복하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제가 마지막에 짧게만 좀 반론을 드리면요. 국민의힘이 승복을 하지 않는 게 아니라요. 한 사람을 위한 헌법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도저히 동의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헌법 84조는요. 1948년 재헌헌법 때 헌법 67조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헌법 제정안에는 원래 66조로 있었는데요. 그 당시 헌법 논의 과정을 보면 이렇게 피고인이던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은 재판이 중지된다 라고 하는 그런 의사를 갖고 만든 게 없어요. 그런 내용이 전혀 등장하지 않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대통령이 될 수 있었을 법한 분들, 뭐 이승만 전 대통령이라든가 김구 선생이라든가 누구도 이렇게 많은 죄를 지어서 형사 피고인의 지위에 있지 않았다. 그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네. 그 당선 시 예를 들어 재판이 정지되는 법이 이제 확정되면 그게 좀 궁금한 게요. 관련 인물들이 있잖아요. 이화영 전 부지사,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 이런 사람들 재판은 계속 하는 건가요? 당연히 계속 하는 거죠. 헌법의 정신은 대통령에게는 소추하지 아니한다는 것이 뭐 정진상 씨나 이화영 씨에 대해서 재판이 중단되는 건 아니다. 근데 다 관련돼 있는 그런 관련돼 있다 할지라도 별도로 분리해서 시면 충분히 가능해요. 그 다음에 뭐 60년도에 헌법 제정 취지라고 했는데 60년대 어떻게 지금 85년 이후의 상황을 예상할 수 있었겠어요? 그래서 이 헌법 60년도 상황을 예상하면 안 되고요. 또 대한민국 헌법은 무죄 추정의 원칙이잖아요.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이 없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만약에 국민의힘이 이걸 헌법재판소로 이런 것을 정말 동의한다고 하면 헌법재판소는 84조 취지에 맞다라고